알뜰맨, FOMC회의가 끝나고 기술주를 볼 때 어떤 주식을 보면 좋을까? 대덕전자 괜찮으려나?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저는 시스템 반도체에 사용되는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 FC BGA에 대한 호재가 있는 대덕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덕전자의 주요 매출 현황에서는 인쇄회로 기판이 104.9%로 가장 많은 매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이 기타 부분입니다. 인쇄회로 기판에는 메모리, 스마트폰, 전장 등에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내용은 대덕전자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2022년도 2월 24일 하이투자증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은 2,809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6.6%, 전분기 대비해서 9.7% 상승이 되었고, 영업이익은 260억으로 순이익이 9.3%나 차지했습니다. 컨센서스 대비해서 매출은 6.2% 상회가 되었고, 영업이익은 4.5% 상회가 되었습니다. 일회성 비용을 제외했을 때 더 높은 수익성을 시현한 것으로 추정이 되며, FC BGA의 매출은 작년 10월 기준으로 40억 원에서 현재는 100억 원 내외로 확대된 것으로 파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인 시스템 반도체형 기판 매출은, 여기서 시스템 반도체형 기판은 FC BGA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FC BGA가 21년도에 1,847억 원에서 22년도에는 3,550억 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동기간에 FC BGA가 차지하는 비중은 21년도 28%에서 22년도 38%까지 확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지금 현재는 통상적 분기 단가 인하가 제한적이고, 작년 상반기에 있었던 가격 인상 효과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최근에 메모리용 기판 가격 인상 움직임도 수반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동사뿐만 아니라 국내 업체들이 24년도 램프업을 목표로 신규 증설에 나서고 있는데, 이러면은 경쟁 업체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덕전자의 파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걱정할 수가 있겠지만, 이들은 최소 25년도까지 고부가 기판 수급이 풀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동사는 각 기판 업체들이 타겟팅하고 있는 시장이 상이하고, 그에 따라서 적용처 간의 전환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오늘 나왔던 대신증권의 리포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2,600억 원의 3차 투자 진행으로 21년도 FC BGA의 매출은 193억 원을 기록을 했고, 22년도는 1,574억 원이 될 전망이며, 23년도에는 3,594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21년도에 FC BGA의 매출은 전장 및 통신 부품, 가전 중심이었지만 22년도에는 전장형 비중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동차형 FC BGA는 지금 현재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인식 및 경쟁사의 주력 분야가 PC, 이 PC 안에서도 CPU 및 서버, 네트워크인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대덕전자의 FC BGA 시장 진출은 차별화로 성공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고성장을 예상한다라고 합니다. 카메라 모듈향 연성 PCB 및 통신 장비향 MLB 부분은 믹스 개선에 주력하여서 비용 절감 효과를 불러와서 저수익 구조에서 벗어났다라고 합니다. 2022년도 1분기 영업이익은 339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무려 405%가 상승이 될 것이고, 전 분기 대비해서는 29.3% 상승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컨센서스 280억을 상회할 전망이라고 하는데, 퍼센트로 계산하면 21% 상회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FC BGA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의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2023년도 공급과잉 우려가 부각이 되지만, 2022년도 투자 분야가 기업별로 상이하고 전장보다는 PC인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대덕전자의 FC BGA 매출 추정은 양호하다라고 판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로벌 IT 기업이 전기 자동차 진출의 본격화가 이뤄질 것이고, 글로벌 IT 기업이라는 부분은 애플로 추정이 되는데요. 글로벌 IT 기업이 전기차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고, 내연기관의 전기 자동차 생산을 확대를 하고 자율주행이 레벨 3단계 이상으로 진입을 하면서 전장형 FC BGA의 수요는 시장 추정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해서 얘기를 하자면요, 지금 현재 PC에 집중하고 있는 타사 대비해서 전기차에 집중을 하고 있는 대덕전자가 차후에 전망이 더 높을 것이다 라고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사별 영업이익의 상승률을 계산을 해봤더니요,
대덕전자는 23%가 상승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제일 많은 상승률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심택이었습니다. 그 다음 인터플렉스였고요. 제가 그래서 심택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심택과는 다르게 전장향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택도 긍정적인 점수를 주고 싶지만 대덕전자에도 역시 똑같이 긍정적인 점수를 주고 싶다. 그래서 저에게 알뜰맨, 이제 FOMC 회의 끝나고 시장이 진정 국면으로 간다고 네가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은 그때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심택과 대덕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대덕전자의 매출과 영업이익의 상승률을 보면은요, 2022년도에서 23년도 갈 때 매출액은 평균치가 15% 상승이 되는 부분을 보였고요, 영업이익은 22% 상승되는 부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 2022년도 영업이익의 상승률에 대한 평균치를 보면은요, 1분기에서 2분기 갈 때는 3% 상승이 되고요, 2분기에서 3분기 갈 때는 무려 13%가 증가가 됩니다. 그 다음 3분기에서 4분기 갈 때는 마이너스 17% 하락이 되는 부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내년 전망치가 괜찮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3분기까지 보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내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각 증권사의 목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증권사 모두 목표 주가 상승 리포트를 냈는데요, 하이투자증권은 11% 상승된 부분을 보여줬고 대신증권은 10% 상승된 부분을 보여주었습니다. 평균치를 내면은 목표 주가 수정률은 10% 상승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기점으로 해서 종가 기준인 23,150원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목표 주가의 평균치인 29,000원까지 몇 퍼센트 올라갈 수 있는가 라고 봤더니 38% 상승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적정 주가를 한번 구해보면요, 2022년도 지배주주 당기 순이익에서 PER을 곱하면은 목표 시가총액은 1조 2,407억 원이 나옵니다. 현재는 1조 1,440억 원이기 때문에 상승 구간은 약 1,000억 원 정도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발행 주수를 나누면은 적정 주가는 25,108원이 나옵니다. 현재는 23,150원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약 2,000원 정도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저는 지금 당장 목요일 되자마자 여러분들께 대덕전자 지금 바로 사세요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알뜰맨의 시황 따라잡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월물 CPI에 대한 발표가 미국 시간 기준으로 목요일 저녁에 발표가 되는데,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컨센서스인 7.8%보다 훨씬 높은 8%에서 8.2%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미국의 애널리스트 분들도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가의 상승 때문인데요,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4월에 발표될 3월물 CPI 역시 역대 최대를 기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유가가 130달러까지 치솟았다가 120달러대까지 내려갔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2배가 상승된 부분이라고 합니다. 저번 달 같은 경우에는 3월에 발표될 2월물 CPI가 피크를 찍고 내려올 것이다 라는 전망이 어그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4월에도 피크를 치고 그럼 5월에도 피크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로 인해서 FOMC 회의에서는 그래 지금 당장은 25bp 인상을 하고 다음부터 대차대조표 축소를 할까? 아니면 다음부터 세게 금리를 인상할까? 아니면 금리 인상의 횟수를 한 번 더 늘릴까? 라는 식의 이야기가 오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증시에는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CPI가 8% 이상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물론 지금 현재는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연준의 의원들이 왈가왈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번 FOMC 블랙아웃 기간에서 골드만삭스라던가 각국의 은행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의 언급이 시장에 영향을 줬던 만큼 이번에도 애널리스트라던가 각국 은행들이 어떤 발언을 하게 되었을 때 시장에 출렁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심리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지금 현재는 베어마켓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CPI가 지나가고 FOMC 회의가 끝난 그 시점에서 충분히 여러분들께서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분명히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고민하신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덕전자 분석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